문제 많은 도시의 삶터와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흥미롭고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땅콩집이라는 걸 들고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건축가 이현욱 씨. 그는 지금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주거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러야 할 전투의 격렬함에 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습니다. 이것들로 어떻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일까요? 잠깐 결혼 7개월 차인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또래 세대들처럼 이들도 도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 생활을 단절로 규정합니다. 여기는 우선 아파트는 아파트 옆 아파트들 때문에라도 자연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자연이랑 인접해 있어서 창문을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권경주 씨는 도시 생활이 자연과의 단절뿐 아니라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이웃들이 이제 입주한다고 할 때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아파트보다는 되게 좀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저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재밌는 게 이제 건축가 이현욱 역시 도시의 삶은 단절로 규정합니다. 막 져서 막 분양하고 들어가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성시장평 아파트에 사시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그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땅콩집입니다. 단동만 가시면 50평 이상. 우리가 그 땅콩을 껍질을 까면 알이 땅콩이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에 집을 2개 지었다고 땅콩집이라고 그러는 거죠. 건축에 대해 그는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하나 사서 집을 같이 짓는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품앗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 시작의 선상에 있는 거죠. 땅콩집이. 그 2집이 늘어나서 3집, 4집, 5, 10집이 돼서 그 하나의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땅콩집이 그렇게 그 이웃과의 관계, 그 소통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또 하나, 그는 건축에 있어 자연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은 주택의 크기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 이런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게 만드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 공간이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공간에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금방 또 적응을 하거든요. 집을 짓는다는 건 골조를 세우고 벽을 만들고 내부 공간의 용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실제로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비로소 집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땅콩집 1호,
건축가 이현욱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고 올게요. 페터가 말했어요. 페터는 빵가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일꾼입니다. 건축가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 사는 드문 사례입니다. 페터를 말렸어요. 하지만 페터는 이거 옛날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그렇죠. 이제 집이라는 게 상품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러니까 그 집을 제가 설계를 해서 살아보니까 저도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괜찮은지, 어떤 공간과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집을 짓고 싶은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결혼하고부터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아파트의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담보로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층간 소음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점일 것 같은데 내 아이가 내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다는 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윗집에서 뛰면 제가 많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면 내 아이가 또 뛰게 되면 또 아래층에 또 저희가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부부는 살아왔던 집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이 집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저희가 마당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흙을 밟으면서 자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껏 아이들이 뛰거나 소리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땅콩집을 짓고 이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생각보다 쉽게 풀어졌습니다. 옆집에는 아이가 하나인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인 집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둘이고 옆집에는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제모가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달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저희 집에 여동생, 남동생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동생 낳아달라는 소리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놀고 있어요. 여동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빠들을 귀찮게 하니까 동생 낳아달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속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옆집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려 논다는 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 여기에 같이 모여 사는 친구들은 주위에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져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골목에서 많이들 뛰어놀고, 예전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놀았던 그런 놀이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부분인데 우리가 참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공간뿐 아니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해결책은 보입니다. 똑같은 주거 방식에서는 똑같은 추억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추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추억이 필요한데 그게 주거 공간이 똑같으니까 얘기가 똑같잖아요. 건축가 이현욱 씨와 마당을 같이 쓰는 옆집 구본준 씨는 유명한 일간지의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그는 귀국할 때마다 아이들 선물을 2배로 사옵니다. 초등학교 5, 중학교 3, 고등학교 3. 이현욱 씨네와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너나 없이 지내는 처진데 달랑 자기 자식 선물만 챙겨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 커다란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아파트값 폭락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런 주거, 좋은 주거의 공간 이전에 그냥 사놓기만 하면 돈이, 재산이 늘어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되게 거품이잖아요. 그 거품이 빠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산상에 좀 손실을 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주거나 건축 문화에 따져서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돈이 되니까 살았던 거지 내 삶에 맞아서 좋아서 살았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안 사면 손해가 되니까 남들은 다 가격이, 재산이 커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이유가, 재산상의 이유가 적어지다 보니까 각자 다른 삶의 형태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집, 뭐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주거 형태에 좀 살고 싶은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일요일 이현욱 씨 앞에는 웬만큼 급한 일이 없으면 거르고 싶지 않은 즐거운 일이 놓여 있습니다. 식빵을 구워서 동네 사람들 나눠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식빵 하는 게. 반죽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목을 바꿨어요. 주먹밥으로. 이게 더 편해요, 주먹밥이. 저희 아빠가 가끔 이제 주말에 주먹밥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일이 떨어졌다고. 뭐야? 그냥 동그랗게 해. 그냥. 엄마는 너무 간단한 걸 줘. 엄마 지금 금방 넣어야 돼. 과일이 떨어진 것과 주먹밥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냥 가서 인사하기보다는 이거 드세요 그러고 아이들이 이제 배달을 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군지 다 알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지나면 뭐 귤, 사과 이렇게 다시 와요. 능숙한 손놀림이 하루 이틀 다져진 솜씨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세은이네하고 옆집에 갖다 드려. 어떤 접지? 너는 제모 형 안에, 너는 세은이네. 알겠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아빠 말대로 주먹밥 배달은 아이들 몫입니다. 물론 그릇이 빈 채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떡, 때로는 과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아파트도 중요한데 아파트도 있지만 단독도 있고 땅콩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렸으면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사람 좀 너무 신박해 하시네요. 너무 잘 그려? 어떻게 그렸길래 나도 한번 보여주라. 싫어. 네가 뭐라고? 남자는 이해 못하는 그림이야. 맞아 맞아. 남자는 좀 장난을 쳐. 땅콩집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땅콩집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이현욱 씨가 땅콩집을 짓고 남은 재료를 이렇게 아이들 놀잇감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물론 땅콩집이 도시의 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해결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현욱이 시도하고 있는 땅콩집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추억이 있는 집, 가족과 나아가 이웃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집.